안녕하십니까. 성공 투자의 길을 밝혀드리는 시간 증시 내비게이터의 이트렌드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오늘 시장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HTS 켰을 때는 와, 오늘 정말 대박이다 싶었는데 장 마감하고 보니 뭔가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습니다. 3,900선을 훌쩍 넘겼던 코스피가 결국은 상승폭을 대거 반납하고 마감했는데요. 이 전강후약의 흐름,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우리 반도체와 바이오 사이의 희비는 왜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는지, 오늘도 명쾌한 분석해 주실 HB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HB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시장은 용두사미, 즉 전강후약이라는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 시장을 끝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확인해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마감 수치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코스피는 전일 대비 0.3% 상승한 3,857.7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상승 마감이라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장 초반 3,942포인트까지 치솟았던 걸 생각하면 아쉬움이 큽니다.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가 내려온 셈이니까요. 코스닥은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전일 대비 0.05% 하락한 856.03포인트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4.7원 내린 1,472.4원을 기록하며 외환 시장은 그나마 안정을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3,900을 넘겼다가 밀렸다. 이게 참 뼈아픈데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체들의 손바뀜이 어떻길래 이런 흐름이 나온 겁니까? 오늘 수급을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구도가 보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157억 원, 코스닥에서 98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자였죠. 하지만 기관과 개인은 동반 매도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상승 초반에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냈고요. 문제는 외국인의 매수 질의 퀄리티입니다. 현물은 샀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상방 베팅보다는 현물 매도에 대한 해지 성격의 움직임도 감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수 강도가 약해지면서 지수가 흘러내린 겁니다. 외국인이 사긴 샀는데 진심으로 샀다기보다는 뭔가 방어적으로 샀다는 느낌이네요. 게다가 11월 누적 순매도가 12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 아직 외국인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보긴 어렵겠군요. 자, 그럼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였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를 그나마 지탱해 준 건 반도체 토투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2.69% 상승해서 99,100원, 드디어 다시 10만 전자 고지를 눈앞에 뒀고요. SK하이닉스도 똑같이 2.69% 상승하며 53,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이 차세대 AI 모델인 제미나이 3.0을 공개했는데 시장의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그동안 AI 거품론이니 수익화 지연이니 말이 많았는데 이번 제미나이 3.0이 나오면서 AI 산업은 여전히 확장 중이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준 거죠. 덕분에 나스닥이 급등했고 그 온기가 우리 반도체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3.0이 효자 노릇을 했군요.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다시 두드린다니 주주분들 기대가 크시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정말 충격적인 하락을 보인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겁니까? 무려 9% 넘게 급락했는데요. 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이자 악재였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9.06% 하락하며 165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겹쳤습니다. 첫 번째는 인적 분할 후 재상장 2일차라는 점인데 보통 이때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두 번째, 내부 통제 이슈입니다. 정보 유출과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기업의 거버넌스, 즉 신뢰도에 금이 가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 기관과 외국인이 가차없이 매물을 던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바이오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의 신뢰도 문제는 주가에 정말 치명적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다른 바이오주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2차 전지도 오늘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죠. 네, 2차 전지는 여전히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 소외된 측면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배터리 공급 과잉 우려와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반면에 금융이나 방산, 에너지 쪽은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KB금융이 2% 넘게 올랐고 환화 에어로스페이스나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부를 켰는데요.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섹터별로 온도차가 정말 확실하네요. 그럼 이제 거시적인 환경을 좀 짚어보죠.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인, 즉 키 드라이버는 무엇이었습니까?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긍정적인 건 역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기준금리 추가 조정 여지가 있다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덕분에 CME 패드워치에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71%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반이었는데 말이죠. 이게 오늘 장 초반 상승을 이끈 주역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의 수급 불안정,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입니다. 금리는 내릴 것 같은데 물가가 다시 오르면 어쩌지? 라는 의구심이 상승 발목을 잡은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살아났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유령이 다시 떠도는 형국이군요. 이 외에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 뉴스가 더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를 더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한국은행의 움직임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우리는 가계부채와 환율 때문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1.50%포인트로 좁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역시 외국인의 매도 규모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만 12조 3천억 원을 팔아쳤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못 가는 전형적인 수급 장세의 딜레마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12조 3천억 원 매도라 정말 무시무시한 숫자네요.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지수 상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그리고 이번 주 남은 기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장세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추격 매수는 금물입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뛸 때 따라잡으신 분들은 오늘 오후에 마음고생 좀 하셨을 겁니다. 현재 시장은 뚜렷한 주도주가 복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죠. 따라서 내일도 반도체 섹터의 조정시 매수 관점은 유효합니다.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바이오 섹터 비중은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수보다는 종목, 특히 외국인 수급이 그나마 유입되는 실적 기반의 대형 기술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반도체 중심으로 압축 대응하라. 그리고 바이오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전강후약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일은 좀 더 단단한 시장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HB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증시 내비게이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중심을 잡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저희는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